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저 나이살이라고만 생각하실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 체중 증가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저 체중이 조금 증가하는 문제가 아닌 중대한 대사성 질환, 즉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말하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신 분들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점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지만 노력하는 것에 비해 생각보다 변화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살이 찌면 술배라고 하죠. 내장 지방의 증가로 배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지만 여자들은 보통 아랫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내장 지방보다 피하 지방의 증가로 아랫배가 나오는 건데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며 가슴살과 엉덩이, 허벅지 살이 빠지고 배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허벅지 살이 빠지면 다리가 날씬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이 들면서 허벅지 살이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상체에는 살이 더 붙는데 다리 근육은 빠지고 약해진다면 무릎은 어떻게 될까요?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무릎 때문에 병원 가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운동 부족과 같이 옵니다. 배는 나오는데 가슴과 하체살은 빠지고 무릎은 아파오고 허리 둘레를 측정해보면 예전보다 많이 증가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허리 둘레의 증가는 성인병 증가와 비례하는 거 아시죠? 평생토록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다는 몸도 갱년기가 되면서 살이 찐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성의 몸은 크게 3번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생리를 시작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완경이 되었을 때. 완경은 주로 50 전후로 일어나지만 갱년기 증상은 40대 중후반부터 발생합니다. 찾아오는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노화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갱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래도 조금 덜 힘들고 더 건강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때 살이 많이 찌는 분들의 특징은 근육이 적고 체지방률이 높으신 분들. 젊을 때는 그래도 날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근육이 부족한 몸이었던 거죠. 근육이 부족한 분들은 그 시기에 살이 급격히 찔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록 그전에는 운동이란 걸 거의 안 해보셨지만 갱년기로 뱃살이 나오고 체중이 증가하셨다면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운동을 한다면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육 증가를 위해서는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도 잘 챙겨 드셔야 되지만 먹는 양도 조절은 하셔야 됩니다. 갱년기 이후의 몸은 그 전과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지금 내 몸은 예전의 내 몸과는 다른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그만큼을 먹고도 살이 안 쪘지만 이제는 그만큼을 먹으면 살이 찌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도 줄여야 되는 거죠. 어쩌면 사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것저것 먹고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또한 양을 줄이려고 하면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그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내 몸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데도 포만 중추를 담당하는 뇌가 계속 시키는 거죠. 더 먹어, 너 부족해, 더 먹어야 돼. 그러면서 실제로 갱년기 회원님들의 식사 일기를 검사하면서 양이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 좀 줄이는 것을 권장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더 줄여요 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양을 줄였을 때 처음에는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은 오히려 몸이 가볍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안 해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이제는 정말 내 몸을 생각해서 먹는 것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드셨던 달달한 음식들을 고단백,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쌀도 그냥 흰 쌀밥보다는 현미 잡곡밥으로 드시고 빵이나 떡도 줄이셔야 됩니다. 특히 달달한 음료나 라떼 같은 것들은 씹을 필요도 없이 마시는 순간 바로 혈당을 올리기 쉬우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평균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픈 상태로 평생 살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식단 이제부터라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래 못 갑니다. 내 몸이 예전과는 다르다고 했죠.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헬스나 PT 같은 것을 등록하시는 것도 좋지만 평소보다 1, 20분 정도 더 걷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한 층이라도 계단을 이용해 보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운동으로 여성 전용 30분 순환 운동 커브스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유압식이라 무리되지도 않고 꾸준히 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울증도 찾아오고 별 생각이 다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이때 운동이 정말로 도움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을 늘리고 운동을 하는 것이 우울증에 도움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꼭 꾸준히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 오늘은 갱년기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영상을 계속 준비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세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진다는 분들을 위한 영상도 준비 중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